김영주 노조 사무국장께서 우리는 위에서 달려나가는 김문수 우리 삶의 전부 김문수 김문수 헬리모터스 노조 김영주 사무국장께서 우리 대통령님께 작은 십자가 나타났다 지금 김문수 김문수 일어나세요 김문수 만들 세이고 미래 사랑 바로 김문수 달려나가는 우리 삶의 전부인 사랑 끈끈끈끈의 자손이네 끈끈끈끈의 자손이네 김문수 너 우린 거야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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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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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악수 성공했네. 말씀하신다.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시간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창원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도시인데 대구나 창원 또 마산 진해를 합쳐서 창원시가 아주 우리나라 최대의 도시가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할 일도 많으시고 또 힘도 많이 있는 우리 창원이 앞으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힘차게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계엄 그리고 탄핵 또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안 하겠다는 탈원전 때문에도 힘드셨지만 창원 전체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도 방산을 중심으로 또 두산 에너비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더욱 힘차게 우리 대한민국 창원시가 더 발전하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 안성과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큰절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받아주시죠? 저희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 지역에 김종양 의원님 또 최형두 의원님 또 오셨나? 못 오셨나? 최형두 의원님 못 오시고 윤한홍 의원님 오셨고요. 앞에 지역구 의원님 앞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종욱 의원님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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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여기 투표용지 부뚜껑이 있고요. 여기다가 두 번째 힘차게 잘 정확하게 찍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자, 잘 찍혔죠? 기호 2번 김문수 2월 3일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하이바다 올립니까? 감사합니다. 꽃다발 성공. 꽃다발. 하여튼 우리 그 아까가 왔던데 우리 꽃 최고. 제 딸도 사회복지사고 제 사위도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들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사들 고생 많은 거 아시죠? 우선은 월급이 적어요. 이 작업복 입는 사람보다 워낙 적어요. 일은 적으니까 힘들어요. 일이 힘들고 돈은 적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뭐 어르신들 집에서도 안 보는 어르신들 봐드려야 되고 힘든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에게 이 주신 장미를 바칩니다. 대표가 한번 올라오시죠. 올라가세요. 여기서 올라가면 되죠. 아니, 이분이 드렸는데 그 꽃을 사회복지사들한테 선물로. 아니, 저희 돌았어. 계단이 있어. 잠시만요. 전부 다 올라오시오. 있습니다, 편지. 전부 다 저기 사회복지사님 전부 다 올라오시오. 이게 무너지지 않는지 대표님, 모르겠는데. 편지 안에 있어요. 꽃을 이제 사회복지사들한테. 편지 안에 있습니다. 편지가 안에 있어요. 안에 편지 있답니다. 편지. 안 들리시나 봐. 안에 편지 있답니다. 후보님, 안에 편지 있답니다. 편지. 못 들으셨어. 아직 위에 안 들리나 봐. 들으셨나? 안에 편지. 예, 우리 후보님께서 사회복지사님들의 보셨다. 고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읽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은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본다니까. 또 당선되셔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네요. 야, 꽃다발에 편지까지 이분이 오시죠. 꽃다발에 드리죠. 대박, 공실랍니다. 올라가셨어. 사회복지사 대표로 꽃다발을 이제 후보님으로 꽃다발을 따님과 아들이 사회복지사라서 우리 김문수 후보 고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김문수. 사회복지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꽃을 선물하시는 이분 입장에서는 자,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복이 어울립니까? 제가 공장에 7년 다닌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멋있는 작업복과 멋있는 화이바를 쓰고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창원은 잘 나가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작업복도 좋고 또 화이바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에는 못 다니고 그냥 청계천에 미싱 하는데 이 봉제 공장 이런 데도 좀 다니고 조그마한 그런 우리 한일 도로를 면도 날하고 자크 만드는 데 이런 데도 한 5년 다니면서 노조위원장도 하고 제 아내는 구로공단의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고 우리 형님은 또 어떻게 서울은행의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노조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노동조합이 제대로 잘 돼야지만 우리 경제가 돌아가겠죠. 노동조합이 계속 파업만 하고 월급만 많이 올려달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노동의 신성함을 지켜내고 우리 노동하는 사람들의 보람이 우리 가족에게 또 본인에게 가득하도록 이렇게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대접이 낮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데는 연봉이 거의 기아자동차도 그렇고 1억 한 4천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1억 4천, 5천 되면은 일본의 도요타보다도 4, 5천만 원 더 많습니다. 미국의 GM보다도 많고 독일의 폭스바겐 이런 데보다도 많습니다. 세계 최고로 많이 받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가 31조를 들고 지금 미국에 투자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관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데 관세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봉을 1억 4천 5천 줘도 또 원래 기아 자동차도 몇 시간 파업하고 현대 자동차도 정치 파업을 합니다. 그냥 윤석열 물러가라 파업을 하는데 윤석열 물러가는 거는 다 지금 재판에서도 하고 국회에서도 하는데 노조가 또 나서가지고 계속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거 공장을 해먹을 도리가 없다. 노동 생산성이 낮아요.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는 일본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파업을 해서 일 못하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국내에 절대 투자 안 하겠다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저는 김문수 그런데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살았을 때인데 이건희 회장을 제가 만나니까 아유 우리는 뭐 전혀 생각이 없다는데 그 다음에 그 부회장이 또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계속 설득했는데 제가 5년을 설득을 했습니다. 꼭 좀 우리 한국에 공장을 해주시라. 그리고 땅도 비싸지요. 인건비도 비싸지요. 정부에서 안 도와주지. 여기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땅을 싸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택에 여기에 46만 원, 평당 46만 원에 줬어요. 그리고 창원은 아마 여기 500만 원 다 넘지 않는지 모르겠네, 창원 공단은. 근데 46만 원이니까 거의 그때는 값이 쌌어요. 돈이나 값으로 그냥 그대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필요한 물이 많이 필요한데 할당 댐에서 그까지 수십 킬로 난로를 2.2m 지름 난로를 묻어줬어요. 세 번째 변전소를 만들어주고 직원들이 또 이사를 안 오기 때문에 평택이 조금 창원보다 못 살아요. 도시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 강남에서 출퇴근하는데 수서역에서 이 지제역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바로 삼성전자 옆에 평택 지제역을 만들어서 지제역까지 동탄서고 2번 서면 오는데 불과 20분 내로 수서에서 도착할 수 있어요. 이 교통, 철도, 고속철도, SRT 역사를 거기 또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좋다.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삼성전자가 갈만하다. 이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120만 평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이 공장은 지금 아직도 건설 중에 있는데요. 한 평에 건축 단가가 한 평에 4억입니다. 거기에 바닥도 완전히 평평하게 하고 방진, 진동에 견딜 수 있고 지진이 나도 끄떡없고 또 먼지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바깥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고 완전히 에어컨 장치가 깨끗한 먼지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 장비도 최고의 시설 장비가 들어가는데 한 평에 반도체 공장 한 평에 조성 원가가 건설 원가가 한 평에 4억 원, 한 평에 4억 원이니까 뭐 알아주시겠죠? 그러니까 100만 평씩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계산할 수가 없죠. 지금 5만 1,000명이 일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장 하나에 5만 1,000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원도 이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냐? 그래도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는 뭐냐? 미국 가면 공장 100만 평과 200만 평 제가 다 가봤습니다. 기아자 다 가봤는데 미국에 가면은 공장 100만 평, 200만 평 묻지 말고 무조건 1,500원이 1달러. 지금은 1,370원 하죠. 1달러만 주면 땅은 100만 평이나 200만 평이나 필요한 만큼 다 가져라.
미국 땅이 넓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평당 뭐 1달러가 아니고 100만 평, 200만 평 땅이 전부 다 공짜고요. 1달러고 세금은 7년 동안 완전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직원들의 직업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훈련소를 주가 만들어가지고 주정부에서 훈련소를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다 시켜서 직원들을 다 대줍니다. 그래서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국가산단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창원도 아마 지금 땅이 좀 비싸지만은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땅을 거의 무료이다시피 빌려줍니다. 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그 뭐 50년, 100년 계약해서 빌려주면 그 사람도 공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창원이나 우리 경상남도든지 전부 다 적어도 국가산단을 많이 만들어서 국가산단에 땅값은 걱정 없이 수도권은 이제 빼놓고 거기는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놔놓고 충청도까지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 인구가 주는 데는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땅값을 거의 무료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의 좋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도록 하는데 싱가포르에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의 아시아 본부가 5,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개도 안 돼요. 싱가포르는 조그만한 나라예요. 서울보다도 같은 크기의 인구는 서울 반밖에 안 돼요. 그런 작은 도시에 세계적 대기업의 아시아 본부가 5,000개가 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넓은 땅에 또 인구도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거의 10배 되는 큰 나라고 옆에 중국이 가깝지요, 일본이 가깝지요, 미국이 가깝습니다. 싱가포르 저 구석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가 좋고 땅이 넓고 인구 많고 소득이 높고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창원에 있는 공장도 전부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가 다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아시아 본부가 세계적 기업 아시아 본부가 안 오느냐? 첫째 제가 물어보면 여기 오면은 기업주를 잡아넣기 때문에 안 잡혀가요. 기업에 앉는 사람들 외국에 가면 영국에 투자했다 그러면 여왕이 바로 찰스 국왕이 나와서 바로 환영해주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우리나라 신동빈 회장 같은 사람 자기 방에다가 불러다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기업인을 대접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부 원수로 치고 내가 감옥에 잡아넣으면 안 오죠. 그걸 이제 사법 리스크. 이재용도 지금 9년 동안 계속 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외국 기업들이 보고 아 저기 가면은 우리가 당하겠구나 해서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쳐서 제가 우리 창원도 지금 두산에너비티나 K방산이 여기 중심이 되어 있고 이런 좋은 도시 맞죠? 네! 여러분 첫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창원이 좋다. 근데 우리 창원이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많으면은 창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창원은 보면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원을 만든 분이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제가 연구를 좀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산업단지를 국가산단을 이렇게 잘 만들고 여기 창원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청부터 정말 살기 좋은 공원도 좋고 모든 게 거의 완비되어 있을 정도로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그냥 단순히 요즘처럼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와 좋은 일자리와 공원과 대학과 이게 전부 다 일체화되어 있는 복합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요즘에는 집만 지으 그런 거는 그걸 베드타운이라고 해요. 이건 베드타운이 아니고 집도 있지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일자리도 있고 이런 좋은 도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이 창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지금 창원보다 더 잘하신 것은 창원에서 옆에 진해도 통하다 또 마산도 통하다 그리고 앞으로 경남하고 또 부산하고 울산하고 다 통합이 돼서 여러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보다 더 큰 메가시티를 인구가 한 500만, 800만, 1000만 되는 이런 큰 도시를 만들어서 이 자체가 그 안에서 바로 서울 수도권하고 맞먹는 기가 막힌 우리 자족 도시를 만들어서 서울 북쪽에는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창원, 부산이 전부 다 합쳐가 여기가 강력한 남부 해안 지역, 동부 해안 지역, 태평양을 향한 허브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심 도시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김문수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거짓말식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실제로 저는 도시 계획이나 또 공장의 위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GTX라고 고속철도 제가 만든 거 아시죠? 그것도 지금 부산에서부터 창원을 거쳐서 진주로 또 울산으로 이렇게 쫙 그냥 시속 180km로 지하를 뚫어가지고 그냥 연결한대.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하 터널 뚫는데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민원도 없고 훌륭한 그런 터널 공사 기술과 또 터빈이 있습니다. 쭉 돌면서 물을 뚫는 그런 공법의 기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또 철도, 여기도 아마 로템이 여기 있죠. 로템이 차량 기술이 세계 최고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철로, 그 다음에 각종 교통 신호를 하는 IT 분야, 신호, 이렇게 세 부분이 철도의 핵심인데, 이 세 부분 모두 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방산만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이 이 창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서 교통이 그냥 울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30분 내로 도착합니다. 그냥 창원까지, 진주까지 한 30분 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어때요? 뭐 울산 따로, 부산 따로, 창원 따로, 진주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로 그냥 어디 살아도 30분 내로, 1시간 내로 다 도착하니까 어때요? 뭐 집값이 그때부터는 안정이 됩니다. 바로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삼청에 지리산 밑에 그쪽까지 사나, 여기 30분 내로 도착하고 1시간 내로 도착하고. 그래서 이런 꿈의 도시를 만든 경험이 제가 있고요. 김문수는 말로 하는 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도시를 개발하면서도 제가 부정부패 비리로 수사받고 있다 소리 못 들으셨죠? 근데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이라는 건 30만 평밖에 안 돼. 조그만해요. 뭐. 조그만한 거 하나 하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판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었고. 어제 TV 토론 보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김문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과 산업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학 기술 산업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는 여러분 여기에 장사하는 분들 요즘 힘들어가지고 문 닫아야 되는데, 이런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는 여기 복지사들 많이 오셨는데 대한민국 복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요즘에 애들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식이 과외비가 너무 들어간다 이런데, 앞으로 과외 없이 학교가 빈 교실도 많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선생님들 더 뽑으면 돼요. 교대 4대 나오고도 취직 안 되는 선생님 자격 가진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분들 뽑았어. 안가우학교 선생님들 보고 일 더 하라 그러면 또 파업하니까 일은 더 하는 소리 안 하고, 그럼 선생님들 퇴근한 다음에 그 자리에 빈 자리에 빈 교실이나 그것도 남는 교실에다가 아이들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밤 10시 11시 12시 언제라도. 저는 경기도지사 할 때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24시간 교대예요. 밤에 엄마가 밤 10시에 출근해가 새벽 6시에 퇴근해요. 이 교대제 3교대를 하고요. 여기에는 밤새도록 아이를 봐주는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밤 근무 선생님들 모셔오고 이러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엄마가 밤일을 가더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립의 좋은 어린이집과 좋은 늘봄학교를 만들어서 과외 걱정 없고 어린이 밤에 출근하면서 돌보는데 걱정 없는 이런 아이 돌봄
또 아이 교육 전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선거 치르니까 거짓말하고 다음에 나타나지도 않는 거 아니냐.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제 총각이라고 한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15 지금 아산에 저게 3.15 김주열 열사부터 3.15 그 민주 국립묘지에 지금 다녀오는 겁니다. 제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삼성 개헌을 반대했는데 그 무기정학을 받았어요.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저는 교과서에 쓰여 있는 대로 저는 그게 옳지 않느냐 주장했더니만 선생님이 그래도 네가 위에서 처벌하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한 장 선생님은 지금 면해주겠다.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게 아무도 없고 교과서대로 했는데 반성문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야 문수야, 그래도 하나 써라. 그래야 내가 니를 봐줄 거 아니냐, 위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싫습니다. 제가 딱 끝이니까 그럼 학교 못 나오게 결정됐다고 저를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무기정학을 받아가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김주열 열사 묘소 가보니까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살았는데 저는 감옥도 2번 갔다 오고 학교에서 재직 2번, 무기정학 1번, 또 회사 다니면서 해고도 2번 당했어요. 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주열 열사는 정말 그 어린 16살의 나이에 돌아가셔버렸잖아요. 이 어린 그 고등학생, 아직 입학도 못한 그 고등학생의 죽음을 생각해서 눈물이 많이 나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주주의는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죽음과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당내에도 민주주의가 없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다는 그걸 가지고 193명이 됐죠. 이 숫자를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하죠, 국무총리 탄핵하죠, 장관들 다 탄핵하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해버리죠, 자기를 유죄 재판 판결한 대법 원장도 탄핵하겠다, 청문회하겠다, 특검하겠다 이렇게 하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본인이 국회 독재만이 아니라 또 대통령 돼서 행정부 독재, 그리고 대법원장부터 사법부 전체를 독재를 통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이 우리 헌법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 3권 분립을 다 무너뜨리고 본인이 일당 독재 뿐만 아니라 1인 독재, 오직 이재명을 위한, 지금 국회 법도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 또 이재명 자신을 위한 방탄 재판, 방탄, 자기 자신이 방탄하기 위해서 검사들도 다 탄핵해버립니다. 이런 방탄 괴물 독재, 여러분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마산, 당시에 마산 상고, 마산 공고, 우리 마산 시민과 이 위대한 3.15 민주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재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민주주의를 여러분 창원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굳건하게 세워주시죠. 김문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를 해야죠. 김문수 혼자가 힘이 없어요. 여기 국회의원들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찍어줘야 되겠죠? 어디를 찍어야 됩니까? 김문수 언제 찍습니까? 6월 3일도 찍고 내일부터 사전투표하면 딴 데 출장 가거나 못 가시는 분 내일 또 찍어주셔야 되죠? 나 사전투표하면은 이 표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투표 안 하는 보다 사전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전투표 할 겁니다. 사전투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여기 위원장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또는 어디든지 신고하시면
달려가서 사전투표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 해주시죠. 이래도 대답이 반밖에 안 돼요. 투표를 안 하면, 우리가 투표를 안 해버리면 우리가 한 표라도 손해가 납니다. 여기 보내요. 투표하면 이깁니다. 아시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외친 구호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면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자 이기자 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김문수 정정당당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선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